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북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론개혁 10년대 권수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FM의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평소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찾아오고, 오늘 저희가 오전에 밝아요, 와같이. 오전에 녹화를 그때도 하고 밝았구나, 있어요. 4시. 그때도 저희가 5시쯤 원래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11시 녹화고, 제가 착각해서 택시 타고 급하게 오셨다. 급하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지금 어쨌든 추레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네, 여러분 또 11시에 만나는 텐션입니다, 이게. 이거 봐주세요. 만약에 오늘 텐션이 좋으면 이 시간에 계속 촬영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다시. 맞아요. 여러분이 댓글에 달아요. 이 텐션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 시간에 녹화를 하고. 그 있잖아. 얘네가 아직 지치지 않았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 그럴 수도 있고. 5시가 되면 이미 지쳤어. 이미 너무 지치고 막 콩파에 막 지금은 텐션이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시작을 해봐야죠. 네, 여러분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맨날 까먹는 거.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 수가 안 늘고 있어요. 그러게요. 약간 침체인가 지금? 왜 그러지? 쇼츠를 올려야지 올라가는데. 저희가 지금 1000위 넘은 지가 좀 됐고, 네. 지금 7, 8? 1008 정도 되는데, 여기서 안 내고 있어서 여러분, 구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1080 그렇던데, 많이 좀 구독을 해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또 어깨를 펴고 악플러들 앞에 나설 수 있다. 네, 맨날 조롱당하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더 하려면. 더 하려면, 우리가 더 당당히 나서려면 여러분이 많이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네, 우리 첫 번째 그러면 소식은 어떤 건가요? 선생님이. 네, 이건 어제 경찰청에서 발표한 건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경찰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서 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좀 뭔가 정비가 되기 시작하는 건지, 어쨌든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게 관계성 범죄라는 말도 사실 생소하긴 그죠. 해요. 근데 이게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그리고 교제폭력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원래는 뭐라고 했죠? 부부 폭력, 내지는 데이트 폭력, 뭐 이런 식으로 명명을 했는데, 약간 통합적으로 뭔가 다룰 수 있는 거를 만드는 듯한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일단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합대책 그럼 얘네가 뭘 어떻게 바뀌는 건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동안 안 해왔던 건데, 처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봤을 때 재범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전자발찌나 유치, 구속 영장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현장 상황을 봤을 때와 그리고 피해자 상태를 봤을 때 이거는 좀 분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입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꾸는 것 같고, 그리고 접근 금지 조치도 좀 실효성을 높이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접근 금지 위반 자동 신고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뭐 전화나 문자 같은 걸 보내면 그 즉시 경찰도 이거를 인지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그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거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높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주변에 기동 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라는 게 음. 이제 그 경찰청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경찰이 신고했는데 기각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속영장이나 아니면 잠정조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각했을 때 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격리 조치를 했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입건도 길어질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때 이제 경찰이 또 판단하는 거죠. 보복 범죄의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보면,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뭐 CCTV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안전 조치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같은 걸 도입해서 이게 그동안 피해자 가해자 데이터를 이제 다 모아서 재범 위험성을 이렇게 분석하도록 한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이제 뭐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되고, 이런 걸 좀 도입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신고 이후에도 스토킹이 반복되면 가중처벌하겠다. 그래서 보복 스토킹 범죄,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이거 계속하면 계속 가중되는 형태로 좀 처벌을 좀 높이는, 그리고 그 처벌과 함께 그 피해자의 보호도 높이는 이런 형태로 좀 바꾸겠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서는 밝힌 것 중에 좀 의미 있었던 게 교제폭력에 대한 그 법적인 그런 규정이 없대요. 그래서 그동안 스토킹 처벌법에 넣어서 이거를 적용해 왔는데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저는 좀 이게 그동안 사실은 이걸 신고를 하면 신고 자체도 약간 무시되거나, 맞아요. 그리고 막 분리를 했는데 피해자랑 가해자랑 분리를 했는데 분리도 사실 안 되고 잘 안 되죠. 막 찾아와도 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바람이었잖아요. 모두의 말은 제발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게 피해자가 막 만약에 뭐 그런 것도 피해자가 용서해주면, 합의해주면 맞아요. 막 검찰도 막 감형해주고 노력했다 이러면서 막 해주고, 이제 되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응 자체. 맞아요. 그 스마트워치도 되게 한계가 많잖아요. 이게 이번에는 이제 그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되게 그 동찬이랑 얘기 많이 해봤거든요. 동찬이라고 하면 동찬 누구야?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네, 그 언론기업시민대 활동 공간이죠. 네, 얘기 많이 해봤는데 이게 스마트워치가 피해자가 차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차고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너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거 아니냐. 오히려 가해자한테 달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 이거를 뭐 울리게 해준다거나 그래야 뭐 도망갈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뭐 피신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피해자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워치는 가해자한테 채워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딱 부딪힌 게 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체에 대해서 구속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범죄자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때렸어야지. 구형을 했어야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스마트워치도 바꿔야 되지 않아?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거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러네. 이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피해자가 그걸 인지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드는데 이게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드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되게 그러네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조금 더 이게 형량이나 이런 것들 좀 강력해질 필요가 있고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청이 조치를 바꾼다고 하니까 지켜보다가 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도입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는 건 또 이렇게 여성계나 이렇게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디테일하게 좀 가면 좋겠다. 진짜 막을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그동안 뭐 맞아요. 신고를 했는데 안 와가지고 음. 뭐 예전에 그 화장실 어느 역 화장실이었죠. 어쨌든 돌아가신 분도 스토킹 신고를 계속했고 그 당시에도 계속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안 와가지고 그렇게 또 신분이 맞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경찰청이 이거를 그럼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이거를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런 게 마련이 됐는지, 그죠. 그 전에 그런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이제 당하면서, 사례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경찰의 종합 대책에 나오는 대표적 사례로 얘기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 이거는 맞아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효정 효정 씨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11번이나 경찰 신고를 했지만 살해당했다라는 그런 기사고, 너무 이게 끔찍한데 대학생이었던 이효정 씨가 경남 거제에 위치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했고, 그래서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9일 뒤 폐혈증에 의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이고요. 이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좀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때부터 가해자랑 이제 피해자랑 교제를 했던 사실은 있대요. 근데 이제 효정 씨가 그때부터 맞았던. 그때부터 그래서 효정 씨가 둘이서만 있으면 이제 더 많이 맞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같이 막아줄 누군가, 아니면 그 사람이 좀 더 이제 참을 수 있는 그런 누군가를 계속 데리고 가서 이제 폭행이 벌어졌을 때 말려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앞에서도 때렸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에 의하면 친구랑 있을 때 맞아서 5분 동안 기절. 그래서 죽었는 줄 알았대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5분은 다시 숨을 쉬는, 이 정도의 계속 이제 폭력 사태가 있었던 거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효정 씨가 11번이나 아까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쌍방폭행. 왜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봤을 때 너도 때린 거 아니냐. 이래서 쌍방폭행을 적용해서 조치가 안 되거나 이런 게 다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이건 정당방위지 어떻게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 거냐. 어쨌든 성별에 대한 신적 차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힘의 그런 권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지난해 발생한 거거든요. 지난해 4월에 발생하는 거여서 재판이 진행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검찰은 가해자한테 20년을 구형했거든요. 20년? 네. 근데 법원에서 12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보복할 계획범죄라고 보이지 않고 우발적인 그런 거라고 보이고, 이거는 그래서 초범인 점과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감형된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판부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처음부터 살인죄로 기소된 게 아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걸 명시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해치사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형량을 늘리는데 좀 검사놈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가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변경해달라고, 지금 공소 변경해달라고 유가족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군요. 네. 애초에 그러니까 근데 7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나? 9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이걸 왜 살인죄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미 헤어졌는데, 이미 헤어진 전인데 어쨌든
너무 이거는 이게 너무 끔찍해서 그때 당시에 되게 사회적으로 맞아. 이제 화제가 됐던 그러니까 그래서 좀 주목했던 그런 거였고 그리고 동탄 납치 살인 사건 이거는 올해 5월에 발생한 거고 이것도 전 그 남자친구로부터 이게 분리 조치가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조치가 됐어 잠정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남성이 납치 네, 그리고 살해 한 다음에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아, 자기 가해자가 네, 목숨 끊었어요. 네. 그래서 희생자 이름은 이제 이분도 이제 드러났어요. 김은진 씨라고 33세였고 이분이 아까 얘기한 그대로 나타났어요. 처음에 신고한 게 2024년 9월이었대요. 근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경찰은 사건 종결했고 두 번째 신고했을 때 단순 말다툼이었다라고 또 피해자 진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 경찰은 더 이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피해자가 세 번째로 신고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가해자 분리 조치가 된 거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여성이 계속 이 가해자가 처벌받길 바라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해요. 뭐 고소 보충 이유서 600쪽을 뭐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교하게 이 사람이 자기가 당했던 피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리고 나서 4월 28일에 구속영장 신청이 결정됐었대요. 근데 그게 이행되지 않아요. 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담당자가 휴직하면서 인수인계가 안 됐대요. 진짜 누구야?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화성 동탄 경찰서장이 공개 사과하는 이거는 경찰이 너무 무능해서 죽은 진짜. 그런 사건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안하니까 친구가 이걸 은신처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에 있어라. 근데 그 전 남자친구가 이 가해자가 찾아와서 납치 하는 그런 어떻게 알아? 네. 수소문해서 찾은 거죠. 너무 가볍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 둘이 사귀었으니까 뭐 그래 걔가 너 좋아해서 그래 이런 말들이 획됐죠? 우리 사회가 거기서 벗어나가는 게 아닐까요? 아직도 그런 말이 있을까요? 이거 가능은 아니, 안 했으면 다행인데. 아니, 근데 말 들어보니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로 약간. 댓글은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생각 없는 댓글들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데, 이게 뭔가 그냥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근데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폭력성은 아닌데 어쨌든 몸을 잘 쓰잖아요, 여자들 훨씬.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고려가 돼. 여자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누굴 때린다는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 그렇게 잘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한 번도. 그러니까 폭력이 안 좋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굴 때리는 행위나 이런 건 안 좋다는 거는 계속 교육 받았는데 누굴 때릴 수 있다라는 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해보세요 이제. 날 때릴 수도 있다. 누가 온다? 아니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걔가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약간 소리도 질러본 적이 없다라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기 되게 중요한 게 이 여성 자기 방어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습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봐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얘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여러 번 훈련하고 반복한 훈련을 해야 실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자기 방어 훈련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는 여성들의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너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험은 정말 그런 몸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맞아요. 없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많아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어떻게 메울까 이런 고민도 우리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여성들이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그 운동 중에는 주짓수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한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예전에 비해서 뭔가 신체 활동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격투기나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여성의 미디어가 이렇게 바라보는 여성의 몸, 신체 이거와는 다른 거를 뭔가 꿈꾸는 여성들 그렇게 준비하는 여성들이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변화. 물론 이거는 제가 얘기할 보니까 조금 딴 길로 샜는데 이게 범죄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장착하면 좋을 어떤 그런 거에 맞아요.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그 어쨌든 이게 너무나 고질적이다. 그 이건 정말 어떻게 정말 이건 너무 심각한 범죄라는 거 그런 거 맞아요. 좀 공유를 하고 정말 이거 처벌을 어떻게 할지 아니 근데 누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살인했는데 피해자가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 처벌을 그러면은 처벌을 안 하나요? 당연히 하잖아요. 하죠. 근데 왜 이런 사건만 관계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왜 이런 사건만 왜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러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이런 부분에만 좀 걸 관대하고 남성들은 또 그걸 알고 그래서 남성들은 죽여도 처벌받지 않아 라는 거를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를 통해 알고 있고 서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반성문 쓰면 집유 받고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낮은 처벌은 확실히 좀 문제되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초범이고 이제 이게 바뀔 텐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제 감형해주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다 초범이지 누가 교제서 그 맞아요. 특히 이제 교제 살인 같은 다 경우에는 초범이지. 초범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이유로 감형되는 게 맞냐 이런 사회적인 그렇죠. 그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좀 새겨 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종합대책 나오기 전에 어떤 이거 좀 안 좋은데 일주일 이내에 4건이 여성살인 사건이 일주일에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7월 26일에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가장 컸던 게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맞아. 스토킹범으로부터 살해당한 사건.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는데 검찰은 잠정 조치를 기각했고 근데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한 사건이어서 이게 이제 크게 화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 이틀 후에 울산에서 이제 20대 여성이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도 직장에서 폭행 당해서 이분은 중퇴였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루 다음 날 이번엔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를 당했는데 4차례나 이분도 신고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월 31일에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남성으로부터 이제 5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다 신고를 했었다. 신고를 여러 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가 안 됐다라는 거였던 거고. 그래서 이때 이제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이거 종합대책 마련해라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었어요. 이게 너무 계속 반복되는 사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 산재 같은 경우 이게 구조적인 사례라고 이야기 되잖아요. 쌓이고 이게 어떤 구조 내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발생하는 우연적인 살인이나 사망이 아니라 이 교제 살인도 구조적인 그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야 된다라는 게 이날 이제 기자회견 여성 단체들이 얘기하는 거 중에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실지.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이게 위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얘기한 거였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특히 여성단체가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 문제 제기를 얘기하니까 얘기했던 게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이런 끔찍한 그런 비극을 반복해서 초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관계 당국에서 이걸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7월 31일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한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제 경찰청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게 된 거다. 이게 이제 전체 구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하셨으니까 좀 앞으로 종합대책을 비롯해서 앞으로 해결책들이 좀 디테일하게 많이 마련이 되고 여성계 그리고 또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다. 그렇죠. 네.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왜 안 가는 거죠? 출동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건에 따라서 약간 경찰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해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찰도 매뉴얼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매뉴얼은 다 따른 거야. 그러면 이제 매뉴얼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요새 되게 뭔가 미담처럼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형, 나 여기 뭐 있는데 뭐 했어. 막 이렇게 경찰서에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다른 얘기처럼. 그쵸. 짜장면 하나 배달해주세요. 배달해주세요.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그걸 되게 미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유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지고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게 현장에서 물론 쉽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매뉴얼을 고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뭐랄까 더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린 대로 매뉴얼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 매뉴얼만 또 고치면 되는 문제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경찰들도 너무 일이 많이 몰렸다는 거잖아요. 그때 검경 수사권 이거 분리 이후에 뭔가 이런 것처럼 뭔가 종합적으로 정말 경찰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인지도 좀 들여다볼 문제이긴 하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그거죠. 여성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서 사회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 건데,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경찰이 그 안에 중간에 놓여 있는 건데, 그럼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것도 충분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사건을 볼 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 경찰도 좀 사람 죽었는데 경찰도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쨌든 신고를 여러 번 했던 여성이 사망했는데 또 내가 만약에 사건 접수했던 경찰이야.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건 지금처럼 기존의 이제 매뉴얼대로라면 피해자가 그냥 말다툼한 거예요 하면 더 조치할 수 없고 이런 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해주고 싶어도 뭐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좀 개정 바꾸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된 거고 그래서 좀 더 뭔가 경찰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런 것도 좀 조성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냥 경찰이 왜 대응하지 못했나라고 만 볼 건 아니라는 거 그래 그러면 대응을 하게 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그런 얘기로 좀 동시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참. 좀 종합대책이 마련이 됐으니까 좀 잘 방향을 잡고 가서 진짜 이 교제살인이나 이런 부부관계라고 하면서 어쨌든 많은 폭력과 막 스토킹
그리고 또 살인까지 이어지는데 보통 이게 소유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끊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살해를 하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도 자살한 사건도 있었던 거고,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력범죄나 이런 것들이 가해자가 안 잡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잡히게 돼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살해를 할까?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죽이는 사람을 어떤 심경으로 죽이는 걸까? 내 인생도 작살 내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심경은 어떻게 발현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종합대책 마련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게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좋은 점인가? 장점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타다닥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권력자가 관심을 가졌을 때, 이 어떤 사건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 사건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 환경이 달라지는 것들을 좀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좀 봤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거잖아요. 자기는 이제 소년공으로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거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김영훈 민노총 전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히고 책임지고 이거를 너가 해결해라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이게 노동부만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이거 다 대책을 마련해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 근데 그거를 여러 부처,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조치를 마련할 수 있고, 법 다루는 그런 법제처나 이런 데서도 다 다룰 수 있는 사안인 거잖아요.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각 행정부처가 다 나눠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여성부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부도 여성 노동자들 산재를 줄이기 어떤 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뭔가 종합적으로 이거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있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대통령제에 가지는 장점이기도 하면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통령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문제는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최근 한 10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제가 정리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일단은 서울대 소위 그럼 서울대 죄송합니다. 서울대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좀 더 다양한 경험 해본 삶의 경험이 다양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기가 만나오던 사람들만 만나고 소위 뭐 약간 권력이 있는 뭐 그렇게 해서 그런 환경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좀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그렇고 왜 이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그런 감각을 아무리 이렇게 학벌이 좋고 그러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그런 감각,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과거를 좀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미 있었어. 근데 그분은 성별에 따른 여성인 거지. 젠더 관점에서 여성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이 최소 한 30번 이상은 있어봐야지 데이터를 낼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라지는 건데 어쨌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여성 대통령 한 30번이 있어봤는데. 근데 지금 남성 대통령도 지금 30번이 아닌가? 그래 한 10번으로 줄입시다. 그러면 10번 정도. 10번 정도는 앞으로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너무 멀리 갔네. 그럼 문민정부까지로 해서 한 5명? 5명 정도? 뭐 번갈아 하죠. 번갈아하는 걸로 바꾸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퀴어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그쵸. 너무 좋죠. 지금 너무 필요한 그런 롤모델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우리가 또 얘기할 때 저는 좀 남성, 여성 이렇게만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분법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좀 젠더 퀴어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다 대통령 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 여성 대통령을 얘기한 건 지금 우리가 여성 범죄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했기 맞아요. 때문이에요. 이것도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 범죄에 대해서 뭔가 맞아요. 실질적인 그런 위협을 맞아요. 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할 수 공감할 있는.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런 얘기를 또 해봤고요. 또 잘 되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저희 두 번째 아이템은 네.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아이템은 요즘 화제의 영화죠. K-pop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되게 많은 데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K-pop 데몬 헌터스. 그쵸. 왜냐면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왜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막 안 보는, 그러니까 명랑 같은 거 난 안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많이 보는 것만 봐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답니다. 근데 보긴 봤어. 보셨어요? 캐디언은 오래전, 그러니까 화제 처음에 이제 좀 뭔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슈가 되고 있다. 이때쯤에 한번 그냥 봤어요. 전 처음에 K-pop 데몬 헌터스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야. 보고 싶은데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제목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레드를 하는데 스레드에 물어봤어요. K-pop 데몬 헌터스 재미있나요? 물어봤어요. 나 이 제목 때문에 못 보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봐라. 생각하지 말고 봐라 그냥. 지금 이런 시간에 봐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나 40대인데 50대인데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이런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그래 한번 봐볼까? 라고 이제 봤어요. 그게 한 6월입니다. 되게 빨리 봤다. 저는 한 7월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말인가 6월 중순에 봤고요. 매주 다시 보고 있어요. 매주. 누가 트위터에 썼던데 저 3번 봤어요. 이번 주에. 엔차 관람 이런 거 영화관 따지면 엔차 관람하고 계시는구나. 약간 그런 식인 거죠. 저는 한 번 보고 말았어요. 그렇구나. 저는 진짜 내 스타일 아니네 이러고 안 봤어요. 그렇구나. 저도 처음에 이게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나오는 노래들은 신나서 되게 잘 만들어진 노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노래들은 어쨌든 또 돌아다니면 많이 들리잖아요. 맞아. 요새 많이 길거리 돌아다니면 많이 들리잖아요. 맞아. 그때 이 노래 또 들으면서 좋네 이러고 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전체적인 감상. 나 이거 얘기하면 받아주고 쓰겠는데. 팬들은 잠깐 꺼주셔도 되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 이거 한 번밖에 안 받고 대충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해서 본 게 아니라 봤을 때는 이거 겨울왕국 짝퉁 아니야? 약간 머리도 비슷하다. 루미랑 엘사랑. 그거를 거기서는 이제 겨울왕국도 뭔가 노래가 되게 맞아. 유명했고 내리고. 또 여성 중심의 맞아. 그런 자매 그런 애가 가져가는 그런 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올라프가 나오잖아요. 그런 그 주인공 이외의 동물 캐릭터를 가져온다거나 눈사람이에요. 그쵸. 약간 눈사람 캐릭터 그 당근 꽂고 있는 그게 뭐 그런 거나 그래서 이거는 뭔가 겨울왕국 보는 느낌인데 근데 그거를 K-팝으로만 바꿨네. 그래서 K-팝의 그런 뭐랄까 K-팝을 가져온 형태, 그러니까 지금 K-팝이 뜨고 있으니까 그걸 소재로 해서 바꾼 거 정도로만 저는 사실 보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 이 주제를 했을 때 이게 페미니즘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페미니즘이고 퀴어다. 그랬더니 여기 이게 이렇게 약간 어디가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썰을 풀었더니 약간 공감하셨어요. 그렇죠? 아, 공감했어요. 공감하셨어요. 재밌게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썰을 제가 네, 한번 풀어보려고 네. 합니다. 오늘 왜 이게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고 퀴어 서사인가? 저는 이걸 좀 주장해 보려고 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뭔 얘기야 이런 생각,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저는 또 많이 해가지고 전 좀 제일 좀 약간 이상한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서 돈을 못 벌었다. 우리만 돈을 못 벌고 있다 지금. 근데 지금 더피 캐릭터로 국중박의 사람들이 그 굿즈를 엄청나게 사고 맞아요. 뭐 군용포 수건인가 그런 게 있대요. 또 디자인하신 건데 그것도 막 없어서 못 판대요. 그게 뭐지? 제일 인기 안 나가는 제일 인기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장에서. 호작도. 근데 그게 이제 맞아요. 나오면 바로 품절. 뭐 몇 차, N차까지 지금 예약이 돼 있고 저도 봤는데 그 호작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미친 듯이 사고 또 지금 요새 남산 그 스팟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이미 유명했지만 맞아요. 거기 가는 게 뭔가 너무 진우랑 그 루미랑 같이 갔던 그곳이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네,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맞아. 가더라고요. 낙산공원 거기도 많이 가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다. 이거 뭐 IP로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미디어 운동하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 이 IP 문제 이거 넷플릭스가 좀 다르거든, 다른 체제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한국의 이거 짧게 얘기해도 되나? 짧게 얘기해. 짧게. 진짜 짧게 오늘 할 얘기 많으니까. 예를 들면 KBS에서 드라마가 방영이 되잖아요. 그럼 연기자들이 재방하거나 산방할 때도 돈을 받아요. 그죠. 근데 넷플릭스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형태로. 애초에 계약을 그리고 계약할 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KBS랑 계약할 때 외주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그 넷플릭스는 전혀 그런 게 없고 IP를 다 하면서 제작비를 많이 받는 형태로 그동안 계약을 하는데 이게 옳은 거냐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죠. 맞아요. 오징어 게임 때도 그게 좀 문제가 됐었고 맞아요. 계속 있는 문제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창작자가 돈을 벌어야 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가 되고 있지 않다, 넷플릭스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디어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저는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또 쟁점이 있고 이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 좀 캐대언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캐대언의 주요한 메시지는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고 루미가 뭐 이미 아시니까 이게 스포가 아니어서 루미가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을 자기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숨기고 있는데 이 숨기던 루미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루미로의 변하는 과정을 중요한 서사로 가지고 가고 있고 이 메시지가 매기강이라는 감독이 좀 던지고 싶었던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그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이거에는 좀 매기강의 어떻게 보면 저는 소수자 정체성이 있다는 생각이 또 한편은 들더라고요. 여성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이제 어디서 캐나다였나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디요? 캐나다 맞나요? 캐나다에서 이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하셨는데 그래서 아시안으로서 이제 자라시면서 그런 뭔가 이상한 느낌 이런 걸 받으셨는데 차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겨레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 했던 걸 중심으로 기사를 썼는데 이런 부분이 인용이 돼 있어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묻길래 한국이라고 했더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도에서 계속 못 찾더라.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나라의 색이 중국, 일본과는 다른 색으로 표시되고 주변국처럼 설명돼서 충격을 받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보는구나 이제 느낀 거죠. 그러면서 좀 내가 우리나라 돋보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도 좀 약간 국위선양을 하시겠다 이런 야망이 있으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게 이미 많은 인터뷰에서 얘기하셨지만 K-팝에 되게 큰 팬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큰 팬이어서 이런 또 서사를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한국인으로서 약간 소수자성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 이분이 좀 이렇게 표현하는 데서 또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또 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징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매기강의 배경이고 또 캐데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배경이 헌터가 대를 이어서 내려온다. 그리고 그걸 내려오는 그 헌터들은 그 옛날에 막 그런 무슨 시스터즈 같은 그런 걸그룹들부터 최근에 그 많은 선라이즈 시스터즈라고 거기는 표현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몇십 번 봤기 때문에 디테일 다 알고 있습니다. 선라이즈 시스터즈라고 그 루미의 엄마가 활동했던 사람들은 많이 SES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까지 내려오는 이 여성으로 내려오는 헌터의 계복 이거를 표현한 것들이 되게 흥미롭다. 그리고 매기강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무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뭔가 치유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거를 무당의 이미지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매기강이 또 무당에 대해서 또 언급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순 최초의 콘서트다. 한국의 신화와 무당은 이거는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인용한 건데 한국의 신화와 무당은 여러 세대를 거쳐 변한 헌트릭스처럼 연결되어 왔다는 설정이다. 오프닝의 짧은 영상으로 헌트릭스의 복장이나 이름 변화를 통해 군 문화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약간 그 실제로 그런 굿에 대한 약간 그런 뉘앙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초반에 전하시려고 그렇게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장면 기억나요. 그죠. 네. 처음에 막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춤추는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 무당 네? 왜요? 왜? 보면서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아니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 무속 때문에. 무속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그런 쪽에 이렇게 무속이면 다 보게 되니까 우리 사회에 너무 무속이 너무 피해가 크다 이런 생각하면서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에 집중해서 보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좀만 더 읽어드리면 대부분 무당이 전통적으로 여성인 게 흥미롭다라고 느꼈고 굿할 때는 남성의 옷을 입는데 이게 진보적인 힘이 느껴졌고 여러 가지가 페미니즘의 상징이라고 느껴졌다라고 이제 직접 페미니즘을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김건희식의 해석도 있지만 사실 굿을 하는 그런 만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좀 페미니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던 또 노력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저도 막 굿을 보러 갔던 어렸을 때 그 여성 단체나 이런 때 그 사실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이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큰 굿을 한번 해요. 여성계가 다 모여서. 그래서 저는 한두 번 가봤는데 그렇게 막 여성 굿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막 다 이렇게 페미니스트들 모여서 이렇게 했던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뭔가 페미니즘 안에 그런 상징들이 녹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매기강 감독이 무당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뭔가 그런 제의를 통해서 그리고 콘서트를 통해서 이거를 막는 거잖아요. 데몬들을 막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상징으로 사용하셨다. 이게 되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인다. 요거는 우리 레이디 가가 선생님께서
수십 년 전에 이미 20년 전에 이미 얘기하시는 뭐 온디스웨이 같은 노래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또 그런 우리 퀴어들이 많이 즐겨 부르고 그리고 퀴어 페스티벌 때도 맨날 나온 노래인데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계속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나 배경들이 있다. 를 일단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캐릭터. 언제 끝나요? 캐릭터 안 끝납니다. 지금 몇 분 했는데 50분 했어. 캐릭터에 캐릭터.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네, 그 여성 캐릭터 3명이 주요. 죄송한데 우선 진우 얘기는 딱히 할 게 없어서 제가 진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네. 여성 캐릭터 3명이 나오는데 이제 셋의 그 묘사가 못생겨 보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막 외치는 장면도 있고 막 라면을 막 먹는 장면도 되게 예쁘지 않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셋 다 약간 결함이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이돌 하면 좀 상상할 수 있는 완벽함과는 좀 거리가 있는, 좀 결함이 있는, 뭐 일단 루미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나 이런 게 없고, 그리고 미라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 때문에 가족 안에서 약간 이상한 애 이거고, 또 우리 조이는 넌 너무 지나쳐 혹은 넌 너무 모자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런 게 없는 그런 역캐들이 3명이 모여서. 조이는 그게 좀 화제되지 않았어요? 뭐요? 팔에 차고 있는 거. 일형 당뇨. 네. 그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제가 공식적인 걸 봤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아, 그래요? 그냥 먹는 거 넣었는데 그래요? 네, 요건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저도 그 얘기도 동시에 봐가지고 그건 일형 당뇨다 그런 얘기도 있긴 했었죠. 그래서 이 세 캐릭터들이 랩을 하고 하고 보컬도 있고, 그리고 각자 무기가 따로 있잖아요. 저만 너무 지금 무기를 각자 가지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죠. 근데 각자 쓰는 무기가 다르다. 이런 캐릭터 설정도 있고. 삼국지 3명 달라요. 무기가. 근데 여자들이 무기 각자 장착을 하고 있다. 이게 좀 재미있는 점이고, 그리고 카레의 색깔이 파란색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여자들은 분홍색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보통. 근데 파란색이랑 여기서 많이 쓰는 색깔 보라색, 그리고 뭐 나중에는 금색이랑 무지개색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좀 여성과 매치되는 색깔을 쓴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고, 그리고 싸우는 장면에서는 특히 좀 더 약간 차가운 색들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고, 또 색깔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이분들이 황금문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황금문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루미가 각성하면서 다 없어, 다 때려 부셔, 새로 만들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새로 만들어지는 혼문의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딱 봤을 때 무지개야. 그래서 이거 정말 퀴어 서사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게 너무 흥미로워서 어쨌든 자기 약간 벽장 속에 있던 자신을 내보이는 그런 서사여서 이게 되게 퀴어적이다. 그러니까 퀴어가 그 사람이 뭔가 내가 동성애자 이래서 퀴어라면 퀴어라는 그 자체가 약간 이상한 뭐 좀 별로인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퀴어라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루미 캐릭터 자체가 그런 퀴어함을 좀 되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관계성 같은 것도 이게 선택한 가족, 그러니까 이 셋을 가족으로 본다면 셋 다 막 루미 같은 경우는 너 숨겨야 돼라고 얘기하는,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아빠는 어떻게 되는지도 안 나와. 그리고 이모가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이면 안 된다, 꽁꽁 싸매야 된다라고 하는
가족에서 벗어나는 얘기이기도 하고 뭐 그리고 미라도 그렇죠. 미라도 그 가족에서 약간 왕따 같은 좀 이상한 애였는데 미라도 난 가족 역시 가족이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약한 아이가 선택한 가족 3명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좀 관계성도 좀 되게 대안적이고 퀴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팬으로 또 등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팬들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 퀴어들을 많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좀 상징적인 남자 3명이 맨날 울면서 등장하는 남자 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 셋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그 귀여운 팬들이 있는데 그 팬들이 되게 상징적으로 아, 퀴어 팬들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재밌었던 건 알페스가 등장한 중간에 이렇게 막 그 사인해주는 그런 화면에서 알페스를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중에 SNS에 올리는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미라 로비인가? 미라 로비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1대1 관계로 남녀 이렇게 나왔는데 미라 로비 같은 경우는 남성 둘과 미라의 관계로 이렇게 셋이 약간 3인의 관계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좀 너무 이런 요소가 되게 좀 끝났습니다.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퀴어들이 이걸 퀴어 서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퀴어 서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그 연분홍 치마의 변규리 감독님이 쓰신 글인데 여기서 이제 루미가 목욕탕에 가지 않잖아요. 요것도 되게 상징적으로 또 읽어내고 계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인터섹스나 뭐 그런 사람들은 목욕탕이나 뭐 혹은 약간 뭐 퀴어들은 그 내가 남자 같은 외모 때문에 혹은 여자 같은 외모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경험을 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화장실 같은 그런 운동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어쨌든 그런 공공의 공간에서 좀 배제되는 그런 퀴어들의 이야기를 또 그 변규리 감독님이 다루셨더라고요. 일다에 기고하신 글에서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거는 정말 퀴어 서사고 페미니즘 서사인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원래의 세계를 부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또 페미니즘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볼 때마다 재밌게 그냥 보고 있어요. 네, 이런 이유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그 연분홍 치마 감독님이 쓰셨다는 글 저도 읽었는데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탕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설명이 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퀴어 분들이 어쨌든 충돌하는 대표적 공간이 목욕탕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남탕에 가야 되나 여탕에 가야 되나 내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맞아요. 그 어쨌든 거기서 이제 오픈되는 그런 그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대해서 그 분석해 주신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본 거구나 정말 나는 그냥 본 거고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 너무 고맙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글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게 되게 그런 비평이 사실 지금 거의 없어가지고 이거를 뭐 퀴어 서사라거나 페미니즘 서사로 읽어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변규리 감독님이 글을 쓰셔서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먼저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요? 네. 제가 쓸 시간이 없어서 페미부터 업로드 안 하고. 저는 이제 그 캐대언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래서 K-팝 그러니까 뭐 빌보드에서 몇 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영향력이 커져 있고 이런 거는 관심이 있었는데 이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해본다거나 이런 생각은 일단 해보지는 않았고 이렇게 흥미롭게 보는 콘텐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칼럼 읽어보고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재미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저는 보면서 아 정말 재밌다라고 하면서 계속 보고 있고 제가 늘 울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 대체 왜 여기서 뭐가 슬퍼서 우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전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막 내가 부수고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 근데 이 세계를 다시 다 부숴버리겠다. 황금 업무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무지개 같아요. 업무를 받.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리즈를 그냥 가볍게 본 게 이게 단편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서사가 쌓인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짧게 얘기를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 생각했었거든요. 어쨌든 이 루미가 자신이 비밀을 들킨 거긴 하지만 진우한테 들킨 거긴 하지만 이제 그 같은 동료들이라는 그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죠. 그리고 사전에 그런 게 너무 없었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진우한테 들켰지만 진우랑 더 이렇게 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식구고 가족이라 새로운 가족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후에 결론적인 거지. 그러면 그 과정에 정말 이들은 무슨 관계였을까? 물론 쌓아간 거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갑자기 뭔가 모든 게 다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부작이 아니라 한 부에 다 들어가니까 갑자기 뭔가 그동안 만들었던 그 있잖아요. 혼문. 황금 혼문.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계속 만들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이거는 다 무너지는 상태였고 그러면 이제 그 루미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걸로 모든 게 한 번에 다 해결된다거나 이런 서사가 나에게 쌓이지 않은데 탁탁탁탁 뭔가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지 않았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노래는 좋고 뭐 그렇지만 이게 저에게 되게 재밌게 처음에 다가오지 않고 이런 의미를 듣기 전에. 그 우리 PD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PC요? 저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루미랑 진호의 로맨스가 사실 되게 갑작스러웠거든요. 관계성이. 아니 갑자기. 아니 그럴 수는 있어.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쌓이는 서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갑자기 진우랑 관계가 되게 멤버들보다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으니까 맞아.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나의 결함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었겠구나. 그리고 저는 항상 제 리액션 비디오 보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리액션 비디오 보는 걸 좋아하는데 리액션 비디오 보면서 항상 그걸 느껴요. 저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디테일들을 난 진짜 뭘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리액션 비디오 보면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막 그냥 넘겼던 장면들을 그 사람들은 다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촘촘함으로 보면 또 그렇구나 라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또 그런 내가 보기에 갑작스러웠던 왜 같이 노래 부르는지 거기서 이해가 왜 북촌마을에서 왜 노래 부르는지 이해 안 가는지 아무튼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루미가 왜 멤버들이랑 상의 안 하고 가사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 그것도 못 참아. 못 참아. 나한테 왜 얘기 안 하고 뭐 가사 바꾸고 막 이런 거. 아니 그게 상의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미 결정됐던 것들을 혼자 막 바꾸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루미 좀 이기적인 사람 아니야? 라고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거기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먼저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랬으면 이제 영화가 안 됐다. 그렇죠. 일단 진호한테 얘기했다가 진호는 사라지고 이제 죽었어. 이제 갈 대로 간 거죠. 이제 영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과 어떤 마지막에 이해와 막 감동 이걸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명의 관계성이 좀 약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후속이 나오면 이 1편에서는 루미가 중심이었는데 2편이나 3편에서는 다른 멤버들이 중심으로. 그런 서사가 좀 더, 그러니까 중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사가 좀 더 좀 풍부히 나왔으면 좋겠다. 그들이 서사. 맞아요.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지만 단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거를 넣기 위해서 그리고 맞아. 특히 이 콘텐츠가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완성도 높은 걸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결말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은 것 같은데 만약에 후속이 나온다고 하면 나는 이제 다른 멤버들이 서사도 좀 풍부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엄마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던 것 같아요. 엄마는 대체 어떻게 하다 데몬이랑 결혼을 한 건지 뭘 한 건지 그런 거냐 그런 걸 되게 그러니까 비어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후속작을 만들기 되게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미라 얘기나 뭐 조이 얘기도 너무 궁금해서 그냥 저희 팬으로서 후속작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영화가 한 편이어서 좀 시리즈로 나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잘 됐으니까 2 나올 거 당연히 제작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네, 자꾸 발표했나요? 하던데 중간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지나가는 다 안 보여요. 네, 계속 메시지를 써서 주시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서 반이 안 보여서 읽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후속작을 제작하겠다고 했다.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후속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서사를 잘 쌓으면 더 좋은 콘텐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기대를 해보고 뭐 음악도 너무 좋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뭐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되게 높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약간 K-팝 자체가 또 퓨어하게 또 읽으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K-팝이라는 장르 자체와 또 이런 이야기가 합쳐졌다는 게 또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가능성, K-팝의 가능성 그런 걸 또 본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K-팝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 이거를 K-팝인데 우리가 만들었지 않냐 이것 때문에 되게 이걸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왜 안 좋게 생각할 게 뭐 있어? 안 좋게 되게 유튜브들이 되게 이거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다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K-팝이 어떤 장르나 뭔가 장르가 돼버린 거죠. 세계적인 장르가 돼버렸다는 건 저는 오히려 좋아해야 될 아닌가. 이게 산업적으로 성장 가능성이나 이거를 재현하면서 이게 할리우드가 어떤 장르가 된 것처럼 혹은 발리우드 영화가 하나의 장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왜 이거를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이게 좋다고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미디어 쪽에서는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 뭐 캐데헌은 K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런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K 콘텐츠라고는 보기 어렵다. 근데 이제 그 소재를 K-팝이나 이런 걸 가져온 거 맞는데 K-팝, 그러니까 K 콘텐츠라고는 분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소니가 만든 K 콘텐츠를 소재로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다라는 정도로 인식하는 연구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K 콘텐츠 굳이 K 콘텐츠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닐 수 있다. 근데 이런 현상 자체가 되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고 좋은 거다. 즐기면 된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이렇게 못 만들었다. 이따 연애해야 돼. 진우랑 연애해야 돼. 진우가 살아있어. 키스해야 돼. 안 죽어. 진우 안 죽어. 엔딩에 진우가 나와야 돼. 진우는 그냥 그렇게 쿨하게 안녕 이러면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엔딩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많이 해주시죠. 공감이 됩니다. 네, 저희가 또 게임 콘텐츠가 아니냐 이 얘기까지 하고 최대한 얘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희도 이 시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댓글. 하나도 맞지 않지만 저택구알. 네, 저택구알 해주시고 여러분 많이 또 알려주시고 이거 많이 몰라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우다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가 알릴 시간이 없습니다. 활동가들의 인생이라 알릴 시간이 없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맞춰볼까요?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부터였습니다. 페미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